2025년 8월 6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를 살짝 넘기는 시간이고요.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기관 외국인이 매도로 출발을 했으나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형성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쪽에서 상승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전일이었죠. 월요일 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쉬어가는 것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 소폭 상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상승에 대한 하락이었죠. 하락에 대한 이슈와 함께 국내에서도 역시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는 저항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경우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150포인트 부근에서만 지지만 나오면 내일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 전 고점 부근이 이 가격을 얘기를 했죠. 793포인트. 그래서 어제 793포인트가 오후장에 조정을 받고 오늘도 역시 793포인트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03포인트, 803포인트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와 SK가 하이닉스죠.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운송 장비 보게 되면 운송 장비 약세, 그 다음에 제약주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금융주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하는 건 화학주, 유통, 운수 창고, 음식료, 담배, 전기, 가스, 오락문화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건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은 제약, 기타금융, 운송 장비 부품, 전기전자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기, LG전자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번갈아 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소버린 AI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 때문에 카카오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비철 쪽엔 어제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죠. 그런데 반등이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반등폭이 크지는 않은데 앞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철강 비출의 관세가 50%라고 했을 때 증권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 특히. 그런데 실적의 변화는 여전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게 되면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분기가 3분기 대비 2배가 늘어나는 모습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변화가 없어요. 다만 공포로 인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전력설비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원전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풍산을 포함을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특별한 얘기는 없고
뭐 분기 영업이익 1조 시대를 개막할 거고 3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공 해운운송으로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조금 더 비싼 좌석을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석을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이슈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인은 좀 해봐야겠죠.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 항공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 7, 8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운운송도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현대글로비스가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주사 이슈가 있는 종목이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 조선주는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제가 3,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제 ESS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죠. 실적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화학 관련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의 차이는 ESS 쪽으로 어느 쪽이 더 납품을 많이 하냐 이 차이인데 삼성 SDI가 요즘에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미리 상승을 한 측면도 있고 키 맞추기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학주의 경우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유가 하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 쪽을 상승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두산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오늘은 쉬어가는 거고 나머지 지주사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 쪽도 확인해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TF를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갭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상반기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역시 이제부터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HDC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2분기 호실력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주의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관련주도 역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종목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다만 국내 중소형 건설사는 저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쪽에서 한국전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4%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유통 관련주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과 음식료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은 품목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K바이오팜 급등한 후에 뭐 오늘 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매수가 더 붙어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 밀릴 건 아닌데 오늘 뭐 불안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엔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브 실적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방시혁 의장 이슈가 좀 있고요. 오늘 하이브 실적 공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코스닥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건 품목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는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 반려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세포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이 줄기세포 관련주가 일반적으로 오늘 약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오늘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가 9%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예상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방향은 우상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제 시스템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5G 안에서 오늘 RFHIC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화장품 관련주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일합니다. 반도체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는 종목 안에서는 여전히 상승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A프로, 그 다음에 세비캠, 자이글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제 시각은 똑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기대감 저는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W를 발행을 할 만한 종목이 지금 LNF인데, LNF가 만약에 BW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 후에 저는 매수 관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주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화장품 의류 쪽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프트웨어 혼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친환경 쪽에서 태웅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해외 쪽에 매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그린텍도 제가 친환경 쪽으로 넣기는 했지만 ESS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모그린텍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렌텍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종목 차트를 조금 몇 개만 급등락 있는 것만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지금 현재가로 보이는 68,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 고점 부근에서는 반등이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68,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55,5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55,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242,000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DC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대로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6%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흐름이네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35,000원 부근대까지 왔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승이 있는 모습인데, 며칠 전이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월요일이 불안한 흐름이었는데
뭐 다행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1,000원을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8,800원 정도 되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삼성 E&A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저항인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29,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DLENC는 흐름이 차트가 조금 애매했네요. 그런데 하락 추세는 맞았어요, 방향이.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밀렸죠. 헤드앤숄더가 형성이 됐고요. 저점끼리 연결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헤드앤숄더가 나왔던 거죠. 헤드앤숄더가 나왔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지 저항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폭이 큽니다. 폭이 커요. 한국가스공사는 겨울철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죠. 그리고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반등 나올 곳에서 반등은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 관점에서는 적어도 33,000원은 뛰어넘어야지만 새로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쪽으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하락하는 업종은 SK바이오팜이죠.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윗꼬리가 저항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95,000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지지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138,000원을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하락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현대로템 뭐 상승 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다 횡보네요. 하나오션은 뭐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지금 대웅제약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깨지면 안 됐는데 어제 깨졌네요. 지금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1위라는 지위를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뭐 최악의 경우 115,000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윗골이 달았던 종목 한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전에 지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55,000원에서 56,000원, 54,000원이네요. 54,000원에서 56,000원 사이가 횡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려서 이거는 좋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윗꼬리가 달려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디어유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저항 부근에 걸려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뭐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가캠 이거는 제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죠. 다만 손절가를 확실하게 뭐 144,000원을 잡는다라고 하면 뭐 이거 단기적으로 매매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운텍 어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올라가는데 이전에 지지가 지금 저항에 걸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인텔리안테크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하는 종목 몇 개 확인해 보게 되면 넥스트 칩이 어제 이슈가 됐는데 윗꼬리 달면서 밀렸고요. 신저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테스나 이전에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35,000원 전후입니다. 여기에서 반등 안 나오면 하락 전환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비캠이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에 저항이 이 가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이 가격이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상승 추세 지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스바이오메들은 이거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 저항은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잡아먹고 거래 없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건 보셔야 돼요. 태웅도 조선 기자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요. 자이글은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7,000원이 아니라 한 6,8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죠. 그리고 저점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5,1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보겠지 그 전에는 안 볼 것 같아요. 펌텍코리아 화장품 관련주죠. 오늘 뭐 APR이 실적이 잘 나갔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녹화를 했는데 어쨌든 2차전지나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모든 종목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